6-4는 A가 12에, 아니, 전체 U가 10이에요. 자, 1, 2, 3, 4, 6, 12. 자, 이렇게 있는데, 자, A가 1, 2, 3, B가 3, 6, 12. B가 3, 6, 12. 자, 이랬을 때 A 합집합 X랑 B 합집합 X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A 합집합 X랑 B 합집합 X니까 그럼 여기서 A랑 B에 보면 1, 2, 3과 3, 6, 12가 있어. 그럼 공통으로 3이 들어가 있지. 그럼 이 3이라는 원소는 어차피 A 합집합 X, B 합집합 있을 때 어차피 3은 A랑 B가 둘 다 들어갔으니까 X가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근데 A만 갖고 있는 게 1, 2는 A만 갖고 있잖아. 근데 B에는 없지? 그럼 합집합이 같으려면 X가 반드시 뭐는 1, 2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B만 갖고 있는 6, 12가 A가 없잖아. 그럼 합집합 A 합집합이랑 또 B 합집합이 같으려면 6X가 이것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6, 12도. 그래서 1, 2, 6, 1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3, 4는 3과 4는 갖고 있다는 안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지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의 법칙.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 법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 법칙은, 자, 연산 법칙에는 우리가 이제 교한, 결합, 분배, 그 다음에 드모르간까지 있습니다. 드모르간. 자, 그래서 교환이라면 말 그대로 교환. 바꾼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교집합 B 나오면 B 교집합 A. A와 B의 교집합이나 B와 A의 교집합이나 변할거나 안 변할거나 안 변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뭐 A 합집합 B 는 B 합집합 A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게 성립하는 게 그냥 교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합이라는 거와 이제 분배가 있었는데 분배. 그럼 분배부터 먼저 보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분배는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써졌을 때 여기가 집합의 연산기호가 서로 다를 때 분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은 A 교집합 B 교집합 C 해서 이렇게 교집합의 연산기호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결합과 분배 차이는 집합의 연산기호가 서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해서 분배라는 거는 분배 말 그대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에서 쉽게 생각하면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개. 그래서 이 전개하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배. 근데 나눠주고도 이게 또 거꾸로 묶어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공통으로 A 교집합으로 묶고 B 합집합 C 이렇게 다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는 나눠주거나 묶어주는 거나 다 분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집합의 연산기호가 서로 같을 때 가로를 바꿔주는 게 결합이야.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를 바꿔주는 게 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든지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분배에서도 A 합집합 B 교집합 C면 이것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그래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분배 법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을 증명할 때는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제 이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꼭 잘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는 드모르간은 어떤 우리가 A 합집합 B가 또 있고 A 교집합 B라는 것도 있을 때 요 각계 전체의 여집합이 C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자 얘를 안에다가 다 집어넣자. 그래서 이거 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 또는의 반대니까 그리고 그래서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얘도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는 이 드모르간의 법칙 증명할 때는 요 두 개랑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A 차집합 B 있지? A 그리고 B가 아니다. 그리고요. 요것도 그럼 차집합의 성질은 더인데 어차피 나중에 뒤에 넘버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서 써먹는 건 항상 A 차집합 B가 나오면 A 그리고 B가 아니다. 요거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을 성질을 증명할 때 이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과 차집합의 성질 요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예제부터 한번 가는데 자 여기서는 근데 예제를 가기 전에 보니까 뭐 예제 개념 체크해 보면 개념 체크도 먼저 한번 보면 이게 두 번째 게 지원아 굉장히 길지 않냐? 그래도 그 문제 읽다가 지쳐서 못 풀겠다. 그지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볼까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 체크는 보니까 자 1번 같은 거는 자 A 합집합 B랑 이게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 해주자? 나눠지게 뭐라고? 분배. 그래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그럼 문제에서 이거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두 개 공통 부분 구하면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A 교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합집합 A 차집합 B. 자 얘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물론 이건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니까 자 앞에 거는 A 교집합 B니까 이거지 그제? 그 다음에 여기는 B 차집합 A니까 여기지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건 A 차집합 B니까 여기니까 전부 다 이게 합으로 돼 있네? 그럼 전부 다 이거 체크하는 거잖아. 결국 이 결과는 A 합집합 B로 나온다라는 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편한데 자 여기서는 집합의 연산의 성질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먼저 요거 바꿔줄 수 있지. 차집합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B 교집합 A 여집합이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건 A 교집합 B 여집합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A 교집합 B를 B 교집합 A로 바꿨어. 자 그럼 앞뒤 자리 바꾼 거잖아. 자리 바꿨으니까 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교환 법칙이 되는 거지.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보니까 여기 둘 다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네. 그래서 가로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B 교집합 A 가로하고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 쓰고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가로를 바꿔줬으니까 결합법칙 그래서 나에는 결합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는 요거 공통으로 묶어줄 수 있지 비교집합으로 그래서 여기 비교집합으로 묶으면 A 합집합 A 여집합 그래서 자 이렇게 묶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전체 U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분배 법칙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6고, 교집합. 자, 이제 문제가 뭐 나온 거야, 이제? 여기가 이제 U니까 이제 B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남은 게 B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남은 건가? 그럼 다시 한번 분배해주자. 그래서 B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B 여집합.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잖아. 그럼 두 개 공통이니까 B 합집합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자리 바꿔서 A 합집합 B 이렇게까지 써준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라에서 쓰는 거는 다시 뭐야? 분배 법칙이고 마는 교환 법칙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집합의 연산기호는 순서대로 분배, 결합 이제 이런 거 잘 읽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분배가 더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자, 예제 7번, 8번, 9번, 예제 7, 8, 9 세 개를 한번 설명하자. 자, 이제 예제 7번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얘를 간단히 하면 첫 번째가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 다르고 A 합집합이 공통하다였지?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묶고자. 자,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묶으면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자,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랑 B에서 공통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교집합이지. 그래서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요거 먼저 요게 지금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들어가면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분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그럼 이제 A랑 A 여집합 공통이 없으니까 이 공집합이지? 그래서 남는 거는 A 교집합, B. 그래서 여기 있던 아까 했던 드모르간의 법칙과 분배, 차집합의 성질 그거 세 개만 확실히 잘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B의 여집합, 합집합, A 차집합, B 여집합. 자, 이것도 자 이거는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거는 다 벤 다이어그램 해봐서 하는 것도 편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똑같잖아. 요거 똑같은 거니까 A 여집합, 합집합 B였지. 그럼 이제 이것도 나눠주면 B의 여집합 아니. 자, 여기가 지금 뭐야? 얘도 합집합이고 합집합이잖아, 전부 다. 그러면 결합을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요거 자리 바꾼 다음에 그럼 B의 여집합, 합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이게 전체잖아. 맞나? 그거와 A 여집합이 합치니까 마찬가지로 전체가 되겠지요. 자, 4번은 A 차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 이건 뭐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이니까 다 가로 해도 되는데 자, 이거는 뭐 당연히 A 차집합이면 이거는 뭐 굳이 쓰시고 없는 A 차집합이면 A만 갖고 있는 거잖아. B 차집합에는 B만 갖고 있는 거지. 공통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냥 이거는 뭐 굳이 집합의 연상 기호로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제 8번 민지야 될까? 자, 이제 예제 8번을 한번 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A 교집합이랑 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맞춰 보면 이게 여집합이 먼저 들어가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럼 이 공통으로 A 합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갔네.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묶으면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있어 없어? B 교집합 B 여집합 없지? 이거 공집합이니까 뭐만 남아? A만 남네. 그럼 A가 A와 B의 교집합이랑 같으니까 결국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찾는 거야. 자, 그럼 기억 틀렸네. 니은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 A가 B가 지금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집합이면은 더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지요. 응?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와 B의 합집합은 B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리을은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 A의 여집합은 요거 뺀 나머지지. 그 다음에 그럼 그걸 뺀 나머지에다가 자 이렇게 있을 때 그거에다 B까지 합하면 요거 뺀 나머지니까 여기 B가 요거 메꿔주잖아. 그래서 A 합집합 B는 항상 전체가 되겠지요. 맞나? B가 더 클 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B 교집합 A 여집합은 B 차집합 A 아닙니까? 얘는 B 차집합 A잖아? 그제? 그럼 B 차집합 B만 갖고 있는 거 여기 있지? 밖에 부분?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죠. 이게 틀린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너무 걸어봅시다. 자, 예제 9번은 A, B가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차집합과 차집합의 합집합 이거를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대칭 차집합.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칭 차집합인데 그럼 얘가 A와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 여기지? B 차집합 A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전체 A와 B의 합집합에서 뭐를 빠져서 지금 교집합이 빠지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로 하는 것보다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요거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A와 A면 자, A와 A면 여기가 뭐야? A 합집합 B니까 A 합집합 B 대신 A 바꾼 거잖아. 그럼 A 합집합 B나 A 교집합 B나 둘 다 A지? 맞나요?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 그래서 A 차집합 A니까 그냥 공집합 되겠지? 자, 니은은 A와 공집합이면 이게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면 A제. 그 다음에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럼 A에서 공집합 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대로 A 이렇게 가야 되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 여집합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인가?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의 공집합은 없지요. 그래서 전체에서 공집합 빼니까 전체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AB랑 BA 이거는 뭐 교환이니까 둘이 자리 바뀐다고 해서 결국 바뀔거나 안 바뀔거나 안 바뀌지. 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음 A랑 U를 했대. A랑 U 하면 A랑 U니까 여긴 U가 되겠지. 맞나? 그 다음에 여기는 A랑 U니까 교집합면 A가 되겠죠? 그럼 전체에서 A 빼니까 A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비읍은 U와 이제 공집합하고 하자.
자, U와 공집합을 하면 U는 공집합은 어차피 여기는 합집합이 U 될 거 아니야. 공집합이면 공집합이고. 그래서 결국 U에서 공집합 빼니까 뺄 게 없지? 그래서 얘도 U 그대로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해서 이 대칭 차집합 문제는 이거로 해도 되지만 요 밑에 거로 합집합, 차집합, A 교집합 B다. 요거 써먹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알겠습니까?